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주식에 넣어둔 돈은 하루아침에 10%씩 증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6년 우리가 맞이할 현실입니다. 미국 월가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심각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물건값이 치솟고 그 많던 AI 투자금이 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금리는 내린다는데 대출이자는 왜 더 오르는 걸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더 쪼들리는 세상,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의 현지소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5년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해였습니다. 무역 충격, 이민 통제, 그리고 역대급 정부 셧다운까지 세 가지 대형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1%에서 1.5% 수준에 그쳤거든요. 30조 달러 규모의 미국 경제에서 이 정도 성장률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다름없습니다.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스웰은 이 상황을 두고 경제가 숨만 쉬고 있었다고 표현했을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로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세금 원천 징수 테이블이 조정되면서 5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즉각 풀리고 기업 쪽으로도 7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2025년 2월까지 소급 적용되는 전액 비용 처리 혜택도 있고요.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특히 사무실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용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루스웰은 내년에 최소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기준금리가 3% 수준까지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죠. 하지만 아카데미 시큐리티즈의 피터 치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돈이 과연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갈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세금 감면 혜택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K자형 경제라는 말이 유행인데 피터 치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문자 I자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파벳 소문자 I를 떠올려 보세요. 위에 점 하나가 있고 아래로 긴 막대가 뻗어 있죠. 극소수의 부유층이 저 위의 점이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이 아래 막대란 겁니다. 실제로 심플리파이의 마이크 그린은 미국에서 4인 가족의 실질적인 빈곤선이 14만 달러라고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관세 문제로 넘어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 징수된 관세 수입이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 금액이 기업 실적에 의미 있는 타격을 주기 시작했고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본격적으로 전가될 전망이거든요. 피터 치어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년 지출과 성장 전망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EY 글로벌의 코트니 루크 맥카프리도 같은 맥락에서 2026년에도 관세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보다는 변동성이 줄겠지만 관세뿐 아니라 수출 통제와 각종 무역 제한 조치가 여러 나라에서 계속 도입될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맥카프리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가장 뛰어난 기업들의 66%가 시나리오 플래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방식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이 이런 근육을 단련했기 때문에 2026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기업이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면 주가가 급등했고 200억 달러라고 하면 더 올랐거든요. 사실상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 지출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고 기술 섹터에서 작은 실적 미달만 나와도 하루 만에 주가가 10%씩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터 치어는 기술 기업들이 완전한 다이어트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비용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는 식의 발언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만 해도 지금 연간 1,500억에선 7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전력 생산 인프라까지 더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압박이 상당합니다. 피터 치어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경제에 상당한 역풍이 불 것이고 그게 결국 연준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 거라고 봤습니다. 전력 문제는 여기서 별도로 짚어야 할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피터 치어의 표현을 빌리면 전기가 석유나 휘발유 가격보다 더 큰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주변에서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죠. 국가 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 프로삭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프로삭은 프로덕션 포 시큐리티, 즉 안보를 위한 국내 생산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품목들을 국내에서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전략이죠. 반도체가 대표적이고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그리고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추출뿐 아니라 가공과 정련까지 포함됩니다. 피터 치어는 이 분야가 2026년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보면서 일부 주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른 주에서는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경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히토류와 핵심 광물은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광물들이 필수적이고 전력 생산 인프라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거든요. 맥카프리는 2026년에 각국 정부가 이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거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홀로 가려 할 것이고 어떤 나라는 동맹국들과 손잡고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거라는 얘기죠. 물 부족 문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냉각에도 막대한 양이 필요하거든요. 이 때문에 담수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원 확보 문제는 단순한 비용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이자 동시에 특정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맥카프리는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건 대규모 국채 발행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6%에 달하는데 이건 경기 사이클의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여기에 민간 부문 채권 발행까지 더해지면 공급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모하메드 에레리언은 채권 시장이 어느 순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레리언은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 흥미로운 확률 배분을 제시했는데요. 중심 시나리오에 50%, 상방 시나리오와 하방 시나리오에 각각 25센트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중심 시나리오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든 시장 참여자든 CEO든 분포의 꼬리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어느 쪽 꼬리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중심 시나리오에 너무 집착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으니까요. AI 생산성 혁명은 과연 실현될까요? 에레리언은 2026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AI를 개발하는 쪽에만 관심이 집중됐거든요. 제미나이 3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픈 AI가 뭘 내놓을지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쪽, 즉 도입 문제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리언은 AI 개발을 지금 수준에서 멈추더라도 이미 달성한 기술을 경제 전반에 적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로보틱스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되겠죠? 실제로 에레리언 본인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조사, 글 검토, 강의 자료 개선, 이미지 생성, 긴 보고서 요약 등에 AI를 쓰고 있고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AI 덕분에 절약한 시간을 결국 AI를 더 첨부하는 데 쓰게 된다는 고백이었죠. 그만큼 매력적인 도구라는 뜻일 겁니다.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도입 정책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에레리언은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기업들이 도입 속도를 높이면 생산성 혁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권 AI라는 개념도 2026년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AI 밸류체인과 알고리즘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맥카프리는 정부들이 AI 밸류체인 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알고리즘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자체까지 모두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2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3년 반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치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피터 치어는 이게 오히려 위험 신호라고 봅니다. 모두가 올인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주에 기술 섹터 몇몇 기업이 소폭 시적 미달을 기록했는데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하루 만에 10%씩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잘 나가는 섹터에 최대한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조그만 의문 부호만 생겨도 급락하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은 2025년에 주류로 편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핵심 촉매제는 규제 환경의 변화였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레이월에 따르면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를 검토하고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진정한 시장 구조가 마련될 겁니다. 올해 초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도 중요한 첫걸음이었지만 이제 시장 구조 법안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게 그레이월의 주장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은행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레이월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힘과 잠재력을 이제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이들의 참여가 도입 확대와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이동하는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은행들이 마침내 깨달은 거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레버리지 플레이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레이월은 이에 대해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자기 지갑에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한 개인들이 중개기관을 통해 참여하려 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중개기관들이 새로운 참여 옵션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기준과 요건, 안전장치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구조 법안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어떤 자산이 증권법 적용을 받고 어떤 자산이 그 범위 밖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종합적으로 전망해보면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금리 인하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관세 전쟁의 후유증과 AI, 투자 버블 우려, 채권 시장 불안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조 브루스웰이 예측한 대로 2.3%에서 2.5% 성장이 실현될지 아니면 피터 치어의 우려대로 시장 조정이 먼저 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중심 시나리오에만 베팅하는 건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3년 반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인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AI와 기술주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도 위험한데 지출 대비 성과를 꼼꼼히 따지는 시대가 왔고, 작은 실적 미달에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산 가격 전반에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LL이언의 조언을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대응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분포의 양쪽 꼬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목격했습니다. 팬데믹도, 급격한 인플레이션도, 역대급 금리 인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2026년에도 분명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